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62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진짜 되게 기대가 되는 날인데요. 뭐 항상 기대되긴 하지만 오늘은 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또 전에 대학생위원장도 하고 또 총선 때 저희가 또 오랜 인연이 있어서 그 다양한 오늘 재밌는 소식 그리고 동시에 유익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늘 달태랑님? 되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시작 전에. 저는 오늘 진행을 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네. 되게 실제로 그 전용기 의원을 보면 되게 센스가 있고 일단 그리고 이 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알려지면 저는 굉장히 많은 흡입력이 있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뭐 여러모로 저도 뭐 하태경 씨라든지 좀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캐치한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젊은 남성들의.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가끔씩 선을 넘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선을 넘지 않으면서 우리 청년들의 어떤 기대주 그런 희망의 그런 청년 의원이 탄생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되는데 어떤 일들을 이렇게 안에서 해왔고 또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좀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일단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날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웃기다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등장부터 무슨 연예 대상 소감을 얘기하고 있는 재밌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아니 그 실제로 달태형도 종종 뵀었잖아요. 어떠세요? 딱 이번에 그 국회에 이번에 그 국회의원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전에 후보로 계셨을 때 한번 여기 출연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그때 도와달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잘하리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냥 별로였다. 그냥 뭐 한 명 나오나 보다. 그게 아니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진짜 훨씬 더 너무 역할을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게 오히려 TV에서는 그 뉴스에서는 너무 자극적인 것만 다루다 보니까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이게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도 처음에 후보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설마 했었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로 딱 되고 나니까 우리가 이 친구가 실패하게 되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다시 진출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또 해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거든요. 또 우리 전용기 의원이 민주당의 그 되게 큰 역할 그리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 역할을 하겠다. 제가 최근에 그 제 유튜브라든지 여기저기 좀 알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좀 그런 얘기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변치 않으신 거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지금은 타셨는데요 이미. 네. 왜냐면 후보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제가 미래세대 본부장을 맡았었는데 항상 어디에 가든 우리 문재인 후보님 대통령 전용기 태울 때까지 전용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노래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 덕분에 그래도 많이 전용기 이름은 아시는데 얼굴은 모르시긴 하더라고요. 네. 전용기 치면 자꾸 근데 트럼프 막 나오고 한동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트럼프 비행기 또 탔네 막 이런 거 올렸었는데 정말로 바로 묻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되게 제가 봤을 때 되게 톡톡 튀고 특히나 되게 좋은 소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최근에 우리 전용기 의원 혼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나 여기저기 좀 알리긴 했는데 그 이후로 좀 뭐 후원이나 이런 게 좀 이어졌나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해도 소용이 없네요, 그러니까.
티나게 해주시면은 한번 더 티나게 한번. 네. 한번 시작하기 전에 그 우리 전용기 의원 후원 계좌 한번 먼저 띄우고. 아유, 네. 왜냐면 우리 청년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청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자 이게 아니라 네. 실제로 방금도 라면 먹고 왔대요. 컵라면. 네. 아니 근데 좀 죄송한 게 왔는데 컵라면 드시고 계신데 저희는 식사 시간이어가지고 나갔다 들어오는데 라면을 혼자 드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라면에 김밥이거든요. 아. 오. 네, 그래갖고 뭐 편의점이고 뭐 김밥 땡땡이고 다 가리지 않습니다. 오. 네. 컨셉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런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지금 라면 드시고 계시다고 그 이제 전달 받자마자 제가 말했더니 바로 황희도님이 컨셉 아니야 이거? 정말 라면 먹고 왔는데 전 좋아해요. 아니 우리 그 일 잘하는 젊은이 우리 시작하기 전에 왜냐면은 또 이거에 또 기대에 보답하는 의원이다 이런 소식은 이제 전윤기 의원님이 많이 들려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후원 계좌 뭐 지금 사실 띄워봤자 아니 뭐 얘가 누군지 알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예정인데 그 사이에 우리 전윤기 의원님이 본인의 이제 어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약간 그러면 뭐 이게 보신 약간 홈쇼핑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왜냐면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민주당이니까 후원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개개인별로의 또 스토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게 있을 때 개개인의 스토리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윤기 의원의 활동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셔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신 있게 저는 나온 겁니다. 네. 기대에 부답하실 거라고 네. 부담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아니 본회의가 아니고 전용기를 딱 검색을 하면 본회의 출석률이 100%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야 하고 딱 봤더니 21년 1회가 출석률이 100%인 거예요. 근데 뭐야 하고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 그 소회의 그런 것도 지금 출석률이 전부 다 100%고 지금 왜냐면 문체위 계신데 거기도 100%고 본회의도 전부 다 100%고 엄청 성실하게 의정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저를 좀 띄워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 거고 맞아요. 정말 다른 의원님들 다 보시면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힘 의원님들은 사실 안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은 있으세요. 예.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단은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빠지는 사람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느꼈던 게 이제 새날 출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검색을 해보면 진짜 몇 분만 쳐봐도 이게 확 차이가 나요. 진짜 저쪽이랑 이쪽은. 그래서 오늘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우리 팀이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소위부터 그 다음에 뭐 상임위원회 본회의까지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그럼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 보고 먼저 앞서서는 이제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어떤 활동 해왔는지 그러면서 또 개인 전용기, 인간 전용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특히 최근에 제가 뭐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윤서인 작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독립운동가 분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폄훼를 좀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고 실제로 그런 친일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분노를 자아냈는데 전용기 의원이 작년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뭐 한복을 입고 오기도 하고 막 태극기도 가지고 왔는데 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한복 입은 날이요. 네. 사실 그때 제가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보니까 네.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뤄요. 하필 전날이 종합감사 날이었어요. 종합감사 네. 날인데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날입니다. 네. 그날 동시에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토 히로부미의 정초석이 한국은행에 있다는 것이 고증이 됐었죠. 그러니까 국정감사 첫날에 저희가 그 UC 버클리에 있는 책을 찾았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왜 한국은행에서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느냐, 빨리 고증해라 했고 전날 딱 고증이 됐다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안중근 의사를 빙의해서 질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옷을 입고 갔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도 가지고 가서 이런 홍보 활동을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태극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그 이토 히로부미의 정초석이 있는 거기에서 한 3m도 안 돼요. 3m도 안 되는 곳이 3.1운동 이제 유적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의 아픔과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역사가 함께 공존해 있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그 태극기를 들면서 여기가 3.1운동터인데 이토 히로부미의 정초석이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문화재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거죠. 예. 근데 이런 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저희 새날에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랑 같이 방송을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아직까지도 그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된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꼭 친일했던 사람이 행적이기 때문에 파내자 이게 아니라 이걸 친일했던 사람이 했던 행위라고 적시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직까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의원님들께서 해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반민특위가 당시에 올바른 역할만 했다면 그게 사실 누군가가 위해를 가해가지고 없애지만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런 윤서인 작가가 하는 행태를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라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민주당 뭐 하냐,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고 계신데 좀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모두가 분노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국회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무엇을 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차분히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설득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뭐 윤서인 작가가 나와가지고 허위 날조, 가짜 뉴스도 퍼나르고 그리고 친일이 아니고 이거는 반민족 행위를 하고 있는 그쵸.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왜 이걸 지금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는 국정 운영의 회방을 놓고 국문을 분열시켜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죠. 의원님들께서. 네. 확실히 저도 그거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언제까지 뭐 친일 청산이냐 언제까지 검찰 개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청산이 제대로 안 됐고 또 특히나 또 언제까지 세월호 타령이냐. 그러니까 이 지겹다는 여론을 실제로 국정원 동에서 일베를 막 이용해 가지고 여론을 막 만들어내기도 했었고 실제로 저쪽에서 그래서 이게 지쳐서는 안 되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서인 작가가 젊은 층의 호소력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막 굉장히 자극적이고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끈다고 해서 되게 영향이 큰데 거기에 이제 그 윤서인 씨가 있다면 여기선 전용기 의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또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왜냐면 이런 쪽 좋은 얘기는 안 써주거든요 잘. 그때 언론 기사 좀 많이 났었나요? 그래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어요. 관심 많이 갖더라고요. 네, 한복 입어서 그것도 그렇고 이토 히로부미의 정초석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 쉬쉬했던 문제였었어요. 한국은행에서 쉬쉬했었고 문화재조정 쉬쉬했었었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정초석 이토 히로부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뭐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기재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제가 아예 그냥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조선과 아무튼 경제개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 책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아. 그 책에 보면은 애초에 조선은행에서 발간을 했고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가 하사했다라고 자랑을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조금 이토 히로부미가 쓴 정초석이 남아 있는 게 좀 그러니까 그것을 갉아내고 본인이 이제 바깥에 덧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7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토 히로부미 것을 명확하게 고증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번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밝혀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보도도 그래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이 태극기라는 그 의미가 어느 순간 퇴색되고 태극기를 보면 막 질색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진정한 의미를 가져와야 된다. 어차피 또 아까 태극기도 드셨으니까 한번 거기에 가셔서 이렇게 그쪽 분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사실 이게 우리가 그 반일을 한다라고 저쪽에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반일이 아니고 좋은 말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부러 사실 그러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쵸.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사실 그래서 그 독일에는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 나치를 찬양하는 그 나치 깃발을 들면은 이제 처벌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나치만큼 일본한테 많이 당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우길기, 그 전범기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사실 좀 고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중입니다. 저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는 게 왜냐면 우길기 같은 경우에 이거를 외국에서 특히 디자이너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부터 해서
외국 디자이너들이 여기에 대한 너무 문제의식이 없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국기인지 어떤 그 깃발인지 모르고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도 뭐 방크나 이런 데서 알리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정부 차원에 아니 뭐 국가 차원에서도 이걸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게 문제라는 걸 좀 알려야 거의 정당성이 좀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윤서인 작가 같은 경우에는 친일 중에 친일을 하는 거죠, 사실. 이번에 친일을 하다 못해서 독립유공자까지 욕했었잖아요. 예. 네.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사실 지금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 사실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하고 당연히 가깝게 지내야 되고 그들에게 뭐 유화 정책을 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역사는 어느 정도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지우기 바쁜 거죠. 그래서 뭐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결의안을 냈던 게 있어요. 그게 군함도 결의안이었거든요. 네. 예, 그때 그 이제- 사진이 아마 저기 이렇게 준비돼 있을 텐데. 아 그런가요? 예. 네, 저기.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 군함도 결의안을 우리 임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발의를 했었는데 민주당 의원 104분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 장면이죠. 네, 이 장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우리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계셨을 때 일본에서는 또 숨기기 바쁘다. 그 네. 군함도 안에 군함도를 세계 유네스코로 지정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역사에 대한 고증을 명확하게 하고 알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분명히 유네스코한테 지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의견은 어떠느냐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내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외교부에도 전달을 했고 이번에 심지어 통과가 됐습니다. 결의안이 통과가 돼서 국회 차원에서의 군함도 문제를 이야기하게 됐고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께서도 유네스코에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죠. 이게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네. 목이 메이네요. 네. 재미없죠, 저. 아니요. 되게 지금은 또 되게 중요한 활동인데 뭐 사실은 워낙 이런 활동 하셨을 시기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최정점에 있었던 시기여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 보도는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저도 최전선에서 열심히 목소리 내고 있는데 민주당의 다양한 의원님들이 전략적으로 지금 저는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답답할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고 저도 뭐 다 잘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확실히 이렇게 전용기 의원처럼 뒤에서 이런 것 또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많은 노력과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을 또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역사, 자영업자, 청년 지금 전용기 의원 개인만 하더라도 챙길 이슈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의원님들도 많이 목소리 내고 있다는 점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영업자들 좀 어떻게 제가 이 세 가지 이슈를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설명을 하고 가면 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년들이 역사 이슈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죠. 당장의 내 삶에 영향이 없으면은 좀 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역사를 알리고 우리 역사 바로 세우는 거야. 이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역사 문제를 제가 다루기 시작해서 그래서 군함도 그다음 위안부 결의안을 냈고 이렇게 그 이토 히로부미 정초서까지 가게 된 거고요. 자영업자는 제가 사실 대학생위원장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한 2, 3년간 자영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영업 생태계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딱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자영업 정책을 냈었어요. 그래서 제 1호 법안이 사실 다양한 준비가 있었지만 코로나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한시법이었거든요. 그게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은 원래 강제퇴거나 재계약이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코로나로 힘드니까 6개월 정도로 한시적으로 늘리자. 라고 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쉽지 않은 법이었어요. 네. 법무부에서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이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통과가 된 거죠. 사실 이 법안이 제가 6월 달에 냈습니다. 사실 등을 하자마자 바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1호 법안으로 내게 됐죠. 이만큼 자영업자가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된다 해서 냈고 이게 작년 말에 통과가 되게 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건물주분들 좋은 건물주들 굉장히 많잖아요. 착한 임대료도 해주시고 근데 정말 나쁜 분들도 있다고 느낀 게 저희가 이 법안을 준비했고 발의만 해놓은 상황에서 대구분에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셨는데 실제로 내용 증명이 온대요. 건물주한테. 재계약 너 3개월 밀렸으니까 재계약 안 내줄 거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내용 증명이 오니까 자영업자들은 사실 법알못이거든요. 예. 이걸 보고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2-3달은 막을 수 있는데 이거 언제 통과될까요? 라고 물어오더라고요. 정말 이제 가슴이 아팠고 이런 것들을 좀 사실 건물주도 어느 정도 사실 뭐 책임은 통감을 하고 어려움 희생을 이제 같이 감수를 하지만 이분들이 또 피해를 또 계속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세액공제 법안을 또 내기도 하고 이렇게 쌍생 법안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그 총선 기간 동안에 저희가 또 같이 거의 막 그때 매일 봤었잖아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있는데 굉장히 그때 고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모로. 특히나 왜냐면 전용기 의원이 되게 그때 당시에는 부담을 많이 가졌었어요. 왜냐면 청년이죠. 뭐 그리고 또 뭐 출마 이제 그 선언한 이후에도 왜냐면 청년들이 이제 기대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삐끗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지금 전용기 의원한테 이 어깨에 짐이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특히 청년들의 가려운 부분들도 너무나 잘 긁어주고 있고. 사실 저도 그 한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도 많이 내고 싶어요. 정말 이제 다른 쪽에 잘 못하시는 분들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공수처 그거를 왜 반대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굳이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공격도 하고 싶고 하지만 우리 그 민주당에서 우리 100만 당원들께서 젊은 친구 한번 시켜주려고 많은 표를 또 찍어주셨는데 제가 혹여나 실수해서 이것이 우리 당의 부담이 되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된다면 당원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많이 움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정책적인 이슈를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사실 가려운 부분은 본인이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빨리 또 하니까. 약간 황희도 뒤에 숨어서 몸을 사리겠다 이거 아니야? 제가 그 공개를 막 다 할 수는 없지만 전용기 의원한테 연락을 많이 해요. 그래서 e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여태까지도 연락드린 게 많은데 그때마다 되게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해결된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뭐 그걸 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아쉽긴 한데 언젠가는 이런 것도 알릴 때가 오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뭐 검찰개혁이 이 기사에 왜 전용기 이름 안 보이냐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걸 쭉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시겠다. 잘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저번에 장경태 의원님도 나오셨을 때 뭐 장경태 의원님께서는 실제로 뭐 목소리도 많이 내시기도 하지만 맨날 페이스북이랑 보면은 그게 되게 바빠요. 엄청 하는 일도 많으시고 근데 언론에서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치 진짜 없는 사람처럼. 근데 전용기 의원님도 정말 하시는 일이 엄청 많으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외칠 때 검찰개혁 외치는 사람도 있고 정책적으로 또 일을 또 실제로 만들어내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분들이 약간 그 어떤 어젠다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 한 목소리를 내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댓글 같은 걸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나중에 또 이 국면이 끝나서 돌아오는 말은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말 분명 또 들을 거거든요. 그동안 뭐 했냐. 근데 그동안 이렇게 같이 계속 이렇게 시민들의 민생과 살림과 이런 거 보살펴주고 계셨다는 거. 아직도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우리 뭐 180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 매일같이 검찰개혁을 위한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일일이 답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저도 동감합니다라고 답을 보내긴 하거든요.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 몸담고 있는 의원님들이 정말로 가슴속에 맺힌 게 검찰개혁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고 사실 국회 안에서 보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뭐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상 무리하고 있고 일부러 정부를 망치기 위해서 하는 모습 같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너나 할 것 없이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정말 투사들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우리는 갈 때 같이 힘 실어준다. 일단은 그래도 우리도 민생 챙기고 있자라는 그런 결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 주로 약간 스타크래프트에 이거 비유 많이 하거든요. 정치판하고 비슷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막 이렇게 뮤탈로 공격도 게릴라전도 하고 누구는 막 돈을 캐고 누구는 또 뭐 이렇게 최전선에서 싸우고 다 역할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무조건 다 잘한다. 무조건 칭찬만 하자 이건 아니지만 이런 전용기 의원이 또 이렇게 든든하게 청년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해보신 지 이제 어느 정도 1년 거의 다 돼가고 있죠. 7개월 정도 됐어요. 7개월 정도. 네. 어떠세요? 7개월 해보니까. 그래도 저는 많이 사실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분들이 같이 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일들,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셨고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재밌게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혼자 하면은 정말 외로워서 힘들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뭐 희두님부터 달타령님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나마 덜 힘들게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보자진님 표정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혼자 즐겁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실제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뭐 e스포츠 얘기도 제가 늘 드리지만 이 젊은 남성 친구들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물론 뭐 하루아침에 게임이 무조건 다 좋다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e스포츠 쪽의 이슈들이 굉장히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젊은 친구들의 소통 창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앞으로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개인 전용기가 그럼 왜 정치를 뛰어들게 됐는가 좀 이 개인적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거 먼저 있으면? 저는 그 한복을 어그로 끌려고 입었나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이 다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네, 조금. 왜냐면 근데 저는 이거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게 아무리 열심히 뭐 하고 이거보다 그런 얘기를 들으신대요. 지도부 욕 한번 하면 언론에 난다고. 근데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거, 이 본질이 뭔지를 보게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어느 정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바라기도 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면 그래도 많이 주목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도 하거든요. 예. 사실 이 또 이러보면 이 사안이 그 단사안만 볼 게 아니고 그 큰 틀을 봤었어야 되는데 우리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많은 친일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두루마기를 한번 입고 나가보자가 됐던 거고 사실 그 두루마기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오. 네, 네, 그 방에서- 이후로도 몇 번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몇 번 입기도 했고 사실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두루마기 입고 일을 해요. 어. 왜 그러냐면 이런 마이 입고 있는 것보다 마이 벗고 그냥 두루마기 입고 있으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어. 예. 보시는 분들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앞에 돌아다니면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이 언론에 노출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제 뭐 조선일보에서 종종 패는데 저를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걸 입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 한복판에 가시면 이게 굉장히 많은 관심 받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매도 많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했다가 제가 혹시나 실수할까 봐 조심하는 거죠. 네. 아, 그쵸. 뒤에서 몸살이겠다는 분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가야죠. 우리 황 기자님도 계세요. 아니요, 뒤에서 몸살이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뒤에서 몸살이겠다가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제 공격 포인트를 잡고 나가야 될 때는 저는 누구보다 빨리 나가. 근데 진짜 근데- 과감해요. 네. 진짜로. 진짜로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진짜 이게 농담인 게 왜냐면 구남도 이런 얘기를 진짜 몸살이는 사람인 것 같으면 저렇게 앞에서 얘기를 못 하거든요. 사실 그 우리끼리 얘기로 이제 우리 보좌진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그 친일을 청산하는 이슈를 좀 그나마 했었어요. 그러니까 친일을 무작정 청산하자는 게 아니고 아직도 남아있는 악재들을 그쵸.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결의안도 내고 뭐 법안도 바꾸고 있는데 우리끼리 보좌진들끼리 이제 일본은 못 가겠죠.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싸울 때는 또 싸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청년들의 이슈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은데 그 소위에 지금 문화체육관광 소위 네네.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해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청년 이슈를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2030 남성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라라고 사실 지령을 주시기도 하세요. 너가 그 2030 남성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대변해주면 결국 이것은 우리 당에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정부가 이 사람들을 포용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게임 정책도 더 많이 관심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네. 2030 그 국방 정책, 그 네. 사병들 장병 정책 같은 것도 좀 많이 보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체육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스포츠 전공자기도 했었고 스포츠 비리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많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시작하고 나서
최숙현 선수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크게 분노를 했었고요. 어느 정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제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아, 네. 그치, 아무래도 그 업계에 이렇게 좀 잘 아시니까. 네. 그 코치와 감독은 어떻게 했을 것이며 그 팀 닥터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 사람인가에 대한 그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이에 대한 자료를 받고 그리고 그 많은 증언을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네 그거 맞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라고 제보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 최숙현 선수 사건 때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거죠. 네. 되게 잘해요, 진짜로. 그때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되게 많이 잘했는데 아쉬운 게 이제 자꾸 전용기 뜰 때 이게 그 돼갖고. 그래서 사실 아쉽네. 오늘 나오면서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저도 유튜브가 있긴 하거든요. 예. 잘 안 하기는 해요. 예.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했던 지금까지 뭐 상임위 활동했던 거 그다음에 우리가 활동하는 기록들을 유튜브에 좀 올리기는 하는데 그 유튜브 이름이 믿고 타는 전용기예요. 오. 네. 떴다 전용기 아니에요? 대통령님도 타셨기 때문에 믿고 타는 전용기도. 아, 그럼 믿고 타죠. 네. 오, 그래서 좋네요. 아니 그 사진도 다음에 한번 제가 공개하면 좋을 텐데 대통령님 그 곁에 이렇게 계셨던 사진도 아. 있었거든요. 네, 네. 대통령님께서 어린이날 행사 예. 를 하셨는데 정말 기회가 좋게도 그 집무실에서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을 때 제가 그 어린이들을 안내하고 그 사진을 찍게 해주는 역할을 잠시 맡았었어요. 네. 그 선거 사진으로 쓰셨어요? 그 화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아, 네. 선거 사진은 안 썼는데 프사는 해놓죠. 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진이죠. 네. 아, 그럼요. 그 우리 전용기 의원이 그 총선 때 저랑 그 막 신년 그때도 막 같이 인사도 가고 막 했는데 그때 막 같이 생방도 종종 나오면서 사람들이 아 너무 막 훤칠하고 멋지다고 좀 그런 얘기 평소에 많이 들으시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여기 화면에서 잘생기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답 주시는 거 그런 아니. 거죠, 네. 아니요 진짜로 그때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고 자리 바꿔 앉으세요. 이 자리가 좀 탐나요. 다음엔 좋은 여기 자리 앉으셔. 알아보시네요. 아니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젊은 의원님이 나오셔서 되게 어떻게 보면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위원장 전국 대학생위원장도 하셨잖아요. 지금은 네. 박영훈 저번에 나오셨던 네, 박영훈 위원장님이 이제 되셨는데 전용기 위원장님 좀 어떠셨어요 그때의 경험이 뭔가 오늘날의 국회의원 전용기로서 한 7개월쯤에 하셨지만 뭔가 큰 영향을 주신 건가요? 네, 저는 많은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육성 인재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 정치도 육성 인재가 오랫동안 끊임없이 그 아젠다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왔던 육성 인재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학생위원회 하면서 사실 뭐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청년 당원들과 대학생 당원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정하게 됐었고요. 그 사람들이 아픈 것 그리고 가려운 점들을 많이 메모를 해놨었고 그것을 우리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을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우리 당의 정책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거 찾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혹시 그 아까 유튜브 채널에 좀 나와 있나요? 그런 건 안 나와 있고요. 그 유튜브 채널에는 한번 채널 일단은 한번 네. 네. 뭐가 올라와 있죠? 최숙현 선수 청문회 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위원장 출마했을 때 그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영상이 거의 반년 전인.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 타도 돼요 이거? 일단 한번 타보시죠. 제가 그래. 아니 뭐가 안 올라오는데 비행기가 안 뜨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 정도면? 아, 차라리 안 뜨면 사고가 안 나죠. 그렇죠. 괜찮죠. 아 그럼 지금 이 믿고 타는 전용기 뭐 일단 1,000명을 돌파하면 뭐 하겠다 이런 공약 같은 거 있습니까? 아, 1,000명이 안 되시나요? 네, 지금 아직 네, 아직 1,000명이 왜냐면 그때 한번 개정을 좀 바꿨던 걸로 한번 기억해요. 바꿨어요. 한번 아, 그때 그때 됐다 그래서, 올랐다가 뭐 혹시 뭐 있나요? 공약이요. 네. 어떤 걸 하죠?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 그러면 댓글로 혹시 뭐가 오면 그걸 받아서 제가 전해드리고 네. 인증하고 왜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뭐 기사도 좋지만 기사는 워낙 또 많은 이렇게 언론 뭘 믿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고 개인 채널에 가셔서 특히 이제 팬분들은 직접 채널에서 보시고 활동을 또 이렇게 눈여겨 보실 것 같아서
유튜브 채널에도 청년들 관련된 내용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박영훈 위원장님의 지금 활동도 자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주 소통합니다. 좀 어때요? 이 전임 그 원로로서. 아주 원로예요. 아주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많이 상의를 해요. 이제 대학생위원회에서 힘든 점이 무엇이 있을지 많이 상의도 하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같이 고민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좀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박영훈 위원장님께. 박영훈 위원장님이 잘하세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없는 걸로. 워낙 친해가지고. 아,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 칭찬을 해주는데 조금 그래요. 저도 좀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황희도시도 그렇고 지금 제가 있는 참자유 청년연대에서도 그렇고 이 지역 간에도 양극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제 전국 대학생위원장이실 때도 전국을 아마 보셨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과 서울과 이제 청년들도 만나보고 그걸 잊고 뭐 고민도 같이 상담도 해보고 하면서 저희가 박영훈 위원장님을 좀 데리고 다녀도 될까요? 그럼요. 박영훈 위원장이 시키는 것도 잘해요. 이 친구가 어떤 게 괜찮냐면요. 일단은 자기한테 주어진 일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할 때까지 잠도 못 자고 해결을 다 하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이제 선거 활동을 하면서 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시도의원들 만들 때 본인이 사무장도 맡아가면서 밤낮 없이 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대학생위원회에 친구들한테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본인들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해요. 잘한다는 말씀이 딱 그거였던 거거든요. 왜 갑자기 안경을 이렇게 하시죠? 거짓말할 때는 아 근데 다음에 같이 나오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장경태 의원님도 자주 보세요? 경태 의원님도 잘 보죠. 네. 아 그래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저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총선 기간 동안에 그때가 언제였더라? 그 공동 선대위원장 할 때인가 그 청년 의원들이 이렇게 막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니라 그때 이제 막 후보자고 막 한데 아무튼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막 그냥 진짜 막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 보면서 국회가 진짜 말로만 젊어진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되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느낌? 반면에 뭐 네거티브 하려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보면 저번에 뭐 무슨 이상한 얘기들 해갖고 논란되고 그러니까 이런 구태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는데 물론 또 그런 얘기도 있긴 해요. 뭐 86세대를 막 깔아. 언론에서 저도 계속 유도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전용기 의원님께도 그런 유도하는 사람들도 되게 있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나. 좀 어떤가요?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을 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필수적인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모든 세대가 아우러져 가지고 같이 쌍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그들과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양보할 거 양보하고 쟁취해낼 거 쟁취해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서는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역량과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좀 힘있게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확실히 그 전용기 의원을 보면 그러니까 낄끼빠빠라고 요즘 말로 하죠. 이제 딱 낄 때는 확 치고 나가요. 진짜. 그냥 그때는 과감하게 어떤 뭐 비판 비난 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치고 나오고 또 너무 막 이렇게 그런 모습들만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또 내실도 탄탄하게 하고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의원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진짜 저 공감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이런 청년 의원들이 더 많아져야겠다고 딱 보고 진짜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막연하게 청년이 더 많아지는 국회는 어떨까라고 상상을 하는 거랑 진짜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거랑 보면서 저희가 느끼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시기 전에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이 뭔가 되게 특별하고 엘리트들만 국회에 들어가서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계속 카르텔을 공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편하게 편의점에서 뭐 사 먹고 그냥 일반 자영업자의 했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려고 하고 이게 진짜 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국민을 닮은 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너무 잘 실천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고 친한 국회의원은 누구세요? 뭐 저는 장경태 의원이랑 오영환 의원이랑 이렇게 젊은 의원들이랑 자주 소통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2030 국회의원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좀 있으시면 불편해서. 어떤? 나이가 있으면 불편해서. 뭐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아까 안 깐다고. 아예 까는 게 아니에요. 당에서 활동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굉장히 이제 자주 다가가려고 해요. 근데 전용기 의원이 또 실제로 스킨십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되게 사람이랑 되게 쉽게 친해져요. 저희도 보자마자 되게 친해져 갖고
아무튼 막 그런 거 보면서 이분은 시민들한테 다가갈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뭔가 그 상상이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그래도 좀 놀랬던 게 그래도 사실 나이가 차이가 조금 나면 어색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는 대학생위원회 활동하면서 많은 의원님들과 스킨십을 좀 해왔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명의 국민의 대표로서 존중을 해주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들뻘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막내 동생 뻘인데도 국민의 대표라고 존중을 해주시고 네 의사도 충분히 존중한다. 그리고 네 말도 맞다. 라고 토론도 함께 해주시고 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많이 감동했었습니다. 뭔가 확실히 이렇게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살면서 되게 불안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 보거든요. 이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인데 민주당도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20년 집권 말씀하시고 뭐 어떤 지지자분들은 막 100년 집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막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그런데 확실히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돼가면서 젊은 분들이 막 톡톡 튀고 치고 나오고 이런 모습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전용기 의원님 같은 분들 많이 보면서 되게 위안을 얻으실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우리 젊은 이제 정치인을 꿈꾸시는 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도전하는 거에 굉장히 저는 인색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그 대학원을 다닐 때도 창업을 했었었고요. 대학원에 정말 먹고 살라고 자영업에도 뛰어들었던 거였고 낮에는 대학원 공부도 하면서 정치활동, 여의도와 정치활동도 했고 6시면 돌아가서 식당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요. 그 상황이 닥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같이 했던 친구가 조금 뭐라 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그 막 기대서 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도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하면은 충분히 되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사회가 또 바뀌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언제 투입해도 바로바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도전하고 같이 뛰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청년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해주신 네. 말씀이시고. 사실 저는 생활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외국에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쓰레기통에 제대로 안 치워지는 거 보고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고 네. 정말 젊을 때부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하게 되면은 학교를 정치판 만드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데 맞아, 네, 맞아. 맞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부터 토론하는 법 그리고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이라든지 정치에서 어떤 게 나한테 이점이 될 것인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롭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오는 거고 젊은 리더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활 속에서 나오는 정치와 정치 교육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영업 정책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인테리어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 생활이 실제적으로 바로 정치가 되고 정치가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든지 같이 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세요? 정말 탁상 행정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친구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거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친근해요, 친근해. 실제로 우리는 비슷해서 실제 친구구나. 네, 실제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뭐 말도 안 되게 뭐 모르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비난하시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삶 속에 녹아 들어가서 정말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는 친구 같은 내 동료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존경하는 분이 있으세요? 정치인으로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도 존경을 하고 하여튼 뭐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존경하고 이게 혹시 당의 뭐 당론으로 있는 건가요? 네,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이 질문을 받으면 일단 노무현 대통령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두 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까지 걸어오신 길 자체가
그분의 삶이 모든 걸 증명해주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 제외하고 저는 또 한 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양한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분은 우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 예. 굉장히 이제 단호하신 면도 보여주시면서 원리 원칙을 다 준수하시는 분이세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최연소 민정수석으로 데리고 올 때, 네. 모시고 가실 때죠. 데리고 가실 때, 그 원리 원칙과 단호함,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제안하는 그런 모습에 반하셔서 데리고 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자서전에서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전해철 장관님이 하시는 것들을 자주 봐왔었는데 그렇게 잘하시는 분을 사실 보지는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지금 아마 거기 시도의원과 함께하는 회의가 있는데 900몇 회차일 거예요. 매주 금요일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시도 정책을 논의하고 그것을 시에서 풀 정책, 도에서 풀 정책, 국회에서 풀 정책을 명확하게 주별로 끊어가지고 추진을 탁탁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것이 얼마나 정리가 되었고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전국 대학생위원장일 때 너도 와서 한번 우리 시도의원 회의하는 걸 봐라 라고 해서 봤는데 와 너무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다음부터 안 갔어요? 그다음부터 조금 멀리 했습니다. 아니 근데 900몇 개면 한 20명 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 중에 뭐 몇 회 하실 때도 있고, 예, 뭐 그렇게 900몇 회가 아닌가. 근데 진짜 수백 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900몇 회인 것 같은데 수백 회였었어요. 예. 진짜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과 어쨌든 정치라는 게 뭐 나의 이상을 온전히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절충안을 찾게 되는 거고, 어떤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결국엔 그게 계속 이렇게 깎이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잘 설득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저도 저희가 같이 공간이 하면서도 참 그 청년 정치에 대해서 최대한을 노력을 했지만 이 다음에는 뭔가 되게 전략적으로 같이 해봐야겠다. 막 복귀도 같이 하고 했는데 좀 청년 정치에 대해서 지지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있으셨나요? 사실 청년 정치가 그냥 단순히 젊어서 청년 정치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 새로운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 격변했어요, 사회가. 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80년대생까지만, 70년대생, 80년대생까지만 해도 삐삐라도 봤지만 90년대생들은 삐삐조차 못 봤거든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맡에 휴대폰이 있었고 이 디지털에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충분히 중요하지만 소수 의견으로서 그 디지털의 변화에 적응되어 있는 세대들의 생각도 국회에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정책화 시켰을 때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한 거고 이것을 뭐 세대 담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세대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었을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제 계속 있어야 된다.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그 후원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후원을 또 정치인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장난질 치더라고요. 언론에서 뭐 구걸한다는 등. 아니 정치인이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이거 후원을 받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좀 일 잘하는 우리 전용기 의원 뭐 대견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직접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좀 어떠세요? 이게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저도 옆에서 봤을 때 되게 힘든 일들이 많거든요. 편견도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물론 뭐 민주당 내 의원분들은 많이 관심 가져주시지만 민주당만 이렇게 국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그간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 저는 되게 이렇게 대화로 많이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요. 혼자 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 무언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 알아가지고 이것을 푼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좀 편안하게 물어봐요. 이건 이런 게 맞을까요? 저거는 저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들과 집단지성으로
이것을 해결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덜 힘들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예,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은 좀 덜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쉬는 날이 있으세요? 거의 없죠. 저 네. 어, 왜냐면 주말에는 한 번씩 쉴 때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러 다녀야 돼요. 사실 지역구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나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청년들을 만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 쉬는 시간보다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그 적절한 대안을 찾는데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저희가 뭐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이 진짜 어깨에 많은 짐을 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회의원으로서 뭐 또 180석 중에 한 명으로서 또 진짜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도 있지만 진짜 청년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청년분들 특히 대학생위원회 같이 하셨던 분들도 관심 가지고 보실 테고 여러모로 많이 이렇게 힘드실 텐데 좀 그 어떻게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세요? 이 관련해서? 네. 사실 우리 청년 정치인들한테는 사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제가 그 등원을 하게 됐지만 수십 년 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노력해 온 길에서 저는 숟가락만 얹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전용기라는 사람을 누군지도 몰라요. 아직 당원분들도 많이 모르시고 그때 심지어 투표를 해주셨던 분들도 전용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민주당에서 6번을 받았었거든요. 네. 예. 어떻게 투표를 해놨나 하고 보면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모습을 많은 선배들이 봐왔고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젊은 사람 한번 국회의원 만들어보자. 젊은 사람이 오면 다를 것이다라고 수십 번을 이야기했고 이것을 항상 그 가슴속에 염원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용기라는 사람이 뭐 청년 비례대표도 그런 제도도 없을 때 나왔는데 4표 중에 1표는 꼭 우리 청년 전용기 한 표만 찍어주십시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어. 심지어 우리 투표를 해주신 분 한 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전용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당신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애들이 전화 오냐. 나 전화 3통 받고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그냥 알겠다. 두 번째도 왜 얘를 찍으라 그러지? 난 얘 잘 모르는데. 세 번째 전화 딱 받고는 그래 애들이 찍으라고 하면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말 열심히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 한번 믿고 투표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숟가락 얹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내용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뭐 많은 전국들을 저는 우리 청년 정치인들과 많은 당원분들과 함께 헤쳐나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말씀만 들어도 되게 어깨가 무겁고 한 발 한 발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용히 정책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와주시고 또 그 어떻게 보면은 뭐 마지막이 될 수 있겠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그 마지막 이 마지막 해차잖아요, 지금이. 근데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우리 대통령님 이제 퇴임하시고 계속 저쪽에서 어쨌든 막 검찰에서는 정책으로도 지금 막 어떻게든 대통령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용기 처음에 뜰 때 전용기가 이제 같이 함께 하겠다. 전용기 태워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타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언젠가 어쨌든 또 내년이면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모로 걱정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님께 영상 편지 한번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 대통령님께 영상 편지를 남기면 혹시나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지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저들의 칼날에 놓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미래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님을 우리 민주당을 보고 당으로 보고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대통령님께 간단하게 영상 편지 드리면 너무 끝까지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롭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좋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 조명이 좀. 조명이 돼서 아무튼 좀 오늘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우리 청년 정치의 또 미래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실 특히나 대학생과 청년의 사이에서에도 또 가교 역할 굉장히 잘 해주시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새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믿고 타는 전용기 많이 좀
봐주세요. 거기 가면 그래도 많이는 없지만 앞으로는 좀 뭐 올려요, 영상 좀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네.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영상 찍는 네, 거 잘 그럼요. 몰라가지고. 네. 영상 올리면 한번 또 말씀 주시면 거기 가면 아까 질문 주셨던 최숙현 선수 청문회 때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검찰 개혁도 필요한데 지금 스포츠 개혁도 굉장히 시급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스포츠 조직이 굉장히 닫혀 있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조직이거든요. 지금 검찰 개혁 왜 안 되는지 보고 있으면 딱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체육회는 그 안에만 그들만의 카르텔을 가지고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개혁도 꼭 필요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과 함께 스포츠 개혁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그 최숙현 선수 청문회 때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같이 한번 힘을 모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혹시라도 또 스포츠 개혁하실 때 여기저기서 또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또 힘드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네, 사실 저희가 같이 수호를 해야죠. 스포츠 개혁을 하자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은 공교롭게도 똑같더라고요. 그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 스포츠 개혁을. 아니 그러니까요. 왜 반대하는 거야? 민주당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그분들도 그랬었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막 탓을 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 스포츠 개혁해야 돼서 이걸 만들어 놓고 검찰 개혁해야 돼 공수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합시다. 자, 민주당이 한다.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언론의 행태도 자극적인 건 다 갖다 쓰면서 진짜 개혁에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검찰 개혁이 있어야 언론 개혁이 있을 것이고 언론 개혁이 있어야 정치 개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검찰 개혁을 꼭 완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이번에 꼭 해낼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진짜 시간이 빨리 갔는데 올해 중에 한번 또 스포츠 관련해서든 아니면 또 청년 이슈든 뭐 소식 전하실 게 있으면 꼭 한번 모시고 우리 전용기 의원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고요. 오늘 62회 청국장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